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내건 이 대통령은 경제 부처 관련자들에게 허심탄회한 정책 제안도 당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도 리박스쿨이 초등학교에서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팀 코리아가 총 사업비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진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등 윤 전 대통령 거부로 막혔던 3대 특검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직접 회의도 주재했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TF 구성 지시에 이어 어젯밤 직접 회의도 챙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TF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9시 50분까지 주재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 차관, 실국장급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관세전쟁 여파 등 대미통상 현안을 청취하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경기 진작 효과와 절차 등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내수 진작용 예산을 풀어 소상공인 지원 등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취임 첫날 바쁜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자택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용산 안가로 퇴근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은 초등학교에서 극우 역사관을 가르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담을 상자를 들고 리박스쿨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사무실을 찾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인정하시는 걸까요? 혹시 김문수 후보와 아는 사이신가요? 김문수 후보와 어떤 인연이세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혐의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경찰에 사건이 배당된 지 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리박스쿨은 강사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사람을 모은 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에는 일선 초등학교의 강사를 파견해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늘봄학교는 또 다른 학교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교육부도 수업 중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이로 인한 학부모 민원이 있었는지 등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리박스쿨 강사가 들어간 학교는 서울 시내 10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당국과 유착이 있었는지, 다른 극우 교육단체는 없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강사들의 이력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의 성과인데 처음으로 유럽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팀 코리아가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최고행정법원은 이번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의 이익보단 적절한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체코 전력공사는 곧바로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전자서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도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Tak aby ve chvíli, kdy soud podpis umožní, mohlo k němu okamžitě dojít a nenabrali jsme ani den zbytečného zdržení. 체코 원전 사업은 2036년 가동을 목표로 1,000메가와트급 5, 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으로 한수원은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의 텃세가 강한 유럽 시장에서 따낸 성과라는 점이 더욱더 값집니다. 한수원은 원전 확대에 나선 유럽 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본안 소송이 남은 만큼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원전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사라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특검 법안은 모두 3개, 각각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세 법안 모두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3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앞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포와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현실화됩니다. 각 법안별로 내란 특검법은 12.3 개헌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건진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환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세 법안이 모두 공포되면 검사 수만 100여 명 이상의 초대형 특검이 꾸려집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만 보면 김 여사 의혹 40명, 내란 40명, 최상병 사건 20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당의 최혁진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젯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비례의원직을 승계하는 최혁진 의원을 향해 새치혀로 당의 의석을 훔쳐가는 도둑질, 정치적 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권을 연합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당시 새진보연합이죠.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영입했고 최 전 비서관은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 16번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입당을 환영해 주신 용해인 국회의원과 새진보연합의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직전 순번이었던 위성락 강유정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손솔 전 진보당 수석 대변인과 최혁진 전 비서관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최혁진 의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해인 대표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추천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 당원을 배신한 최혁진 씨의 정치적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길 바란다며 최 의원을 제명하고 다음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은 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큰절을 하며 사과했는데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각을 세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대부분이 원하지 않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대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김문수 전 후보 당원에게 사과한 뒤 패배의 원인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김 후보가 대선 당시 언론에 공지를 하기 위해 운영했던 단체 대화방도 유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톡방, 대선 후보 단톡방을 방폭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기자들한테 이 소식 전하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공지방.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이제 깨야 되는데 그 방을 안 깨고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공지를 했답니다. 김재원 전 비서실장 대선 패배 직후입니다. 운동하는 김 전 후보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조용한 행보 대신 김 후보가 계속해서 당권 도전 등으로 정치를 이어갈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이 법안을 죽여라, 선동하는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현재 시각 4일 일론 머스크는 X에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전혀 괜찮지 않다, 의원들에게 전화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안을 죽여라, 킬 더 빌 이 말과 함께 이어서 킬빌의 영화 포스터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머스크가 언급하는 법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인공지능의 정부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등 트럼프 정책의 법안을 한데 묶은 겁니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 머스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Look, the president already knows where Elon Musk stood on this bill. It doesn't change the president's opinion.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새 정부의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4선 의원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경호처장과 대변인도 지명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약 8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엔 4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86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당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대통령 비서실장엔 충청이 지역구인 3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73년생인 강 실장은 현장형 참모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공약을 설계했는데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남북 관계뿐 아니라 통상 파고 속의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으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강유정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경호처장으론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을 임명해 열린 경호로 경호처 조직을 일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주요 인사로 배치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안정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1728만 7,513표.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헌정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를 보면 동서양쪽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성별, 세대별로도 지지하는 후보가 갈라졌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의 지지 양상 일단 동서로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강원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우세했는데 강도는 지난 대선 대비 다소 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을 보였지만 이번엔 60%대를 기록했고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득표율이 지난 대선에 못 미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0%를 넘었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에선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이 후보를 택했고 호남 지역의 지지세가 더해지면서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범보수 후보에게,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남성의 과반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여성은 과반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남성들은 30%대에 그친 것과 달리 여성들은 6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이 후보의 지지가 높았지만 60대 이상부터는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젠더 균열이 있는 것이고요. 중장년층에서는 세대 균열의 영향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치는 균열 구조에 의존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제 대선인 13대 대선부터 모든 결과를 맞췄던 지역, 이른바 족집게 지역은 이번 대선으로 기존 6곳에서 4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충북 지역으로 청주 상당구와 청주 흥덕구, 증편군과 음성군으로 이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과 2%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현 지도부의 총사퇴를 외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부를 향해 싸우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다며 물러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해단식. 김문수 전 후보는 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주도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강제 단일화 시도를 거론한 겁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은 JTBC에 초반 단일화 문제만 없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한자릿수 패배였다며 박근혜 탄핵 대선 때 홍준표 후보보다 선전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전 후보가 앞으로 당 운영 전면에 나설 명분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친한계도 후보 교체 시도를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적는 등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친윤계 의원은 JTBC에 당권을 잡으려고 친한계가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태세입니다. 우리가 적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한덕수 전 총리 대변인을 하다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한 이정현 전 의원도 내부 총질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기들이 전선에 서서 정말 피눈물 나게 뛰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관전평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식의 정치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또 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당 수습과 지도체제 구성 방안을 놓고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취임 선서 현장에선 경찰과 경호처가 몸싸움을 벌이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혔던 경호처 내 강경파가 경찰의 22경호대를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경호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 경호부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협조를 거부했던 부대입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함께 막아달라며 경찰 경호부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22경호대, 101 경비단 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이후 경호처는 22경호대를 경호작전에서 사실상 배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도 22경호대를 배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경호처가 22경호대에 취임식 경호에 참여할 필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22경호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나 국빈 방문 때마다 검문 검색 및 거점 경호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 22경호대가 배제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강경파가 이 같은 경호 인력 배치를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강경파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은 경호처 경호원과 경찰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2경호대뿐 아니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거부했던 경찰 101 경비단에 대해서도 보복성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4월 경호처 강경파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것에 대비한 경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마다 마중을 나와 거수 경례를 해온 101 경비단장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고 비노출 근무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경찰 경비단이 윤 전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끔 심기 경호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취임식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의전적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 동선이 노출될 수 있어서 101 경비단장에게 마중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일 뿐 보복성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주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